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항체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홍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분 자유 도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와 최문순 3기 도정이 이제 1년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도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대로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는 남은 임기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용문 홍천 철도 사업의 추진 계획과 5번 국도 홍천 춘천 계령 사업 추진 현황, 강원도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과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시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우선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홍천 구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고비를 넘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천 국민들께서 철도를 이용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차질 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광역철도 지정과 기본구상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일반 철도로 시작됐지만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최종 단계에서 광역철도로 사업의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방식이 왜 변경되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희 용문 홍천선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에서도 이번 최종 결과에서 보듯이 대도시 광역권 중심으로 5개 광역권 중심으로 철도 교통을 확충하겠다라는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성 확보와 또 광역교통을 활성화하자라는 두 가지 취지에서 일반 철도보다는 광역철도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했고 저희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일반 철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이후의 계획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 개정 추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대도시 광역권을 40km로 잡고 있는데 그것을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도 포함되도록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광역 전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이 홍천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광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과정도 남아 있고 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예측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광역철도로 지정된다면은 먼저 예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타 보통 1년, 요즘에는 이제 1년 내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통상의 절차대로 기본 계획 수립 1년, 2년,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또 약 3년 정도, 그다음 공사가 착공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춘천 속초의 사례를 볼 때 예탁 시작 시점부터 개통까지 예고된 시간이 13년입니다. 동해 북부산 같은 경우 예타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부터 바로 착수하였는데 지난해 개통 목표 연도까지 하면 약 7년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10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가능한 이 사업이 최단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려의 이야기는 이 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경기도권에서 용문산역을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의견이 나와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홍천군과 또 양평군 또 강원도와 경기도의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강원도 또 양 지자체 간의 실무 협의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천선은 그 홍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각에 반영될 때도 강원도 제일 아젠다의 하나로 저희가 관리를 했고 향후 예타 들어가는 지금부터서라도 경기도 강원도가 중심이 되고 또 양 시군이 힘을 모아서 서로의 관심사를 서로 조율해서 사업성을 좀 최대한 확보해서 꼭 성사되는 쪽으로 고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도할 여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민과 홍천 군민들의 염원인 홍천 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5번 국도 홍천과 춘천 간 계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원도 직접 추진 사업이 아니기 고속도로, 국도, 철도 관련 질문을 자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다소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도의 의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에 요청한 사업은 5번 국도 홍천 춘천을 포함한 시설 개량 사업 15건, 확장 사업 2건 등 모두 1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사업이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계획 고시 전 행정 절차가 그 최종 단계에서 기재부의 사업성, 즉 BC에 대한 평가가 2차례 개최가 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 AHP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권역별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되고 그게 끝나면은 BC가 되든 AHP가 되든 통과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만 미통과된 노선에 대해서도 위험도 지수란 또 새로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탈락한 그런 노선에 대해서 위험도 지수 평가를 해서 50% 이상 되면은
그것도 합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종합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천 춘천 간 5번 국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 2011년도에 확장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건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2013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2015년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국토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실시를 하게 되었고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사유로 2016년 8월에 실시 설계 용역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 대한 답변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실시 설계 중에 갑자기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4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반영 시 정부 방침이 1, 2, 3차 때 확장된 사업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 추진되었던 설계 중이었던 이제 춘천도 재검토 사업에 일단 포함이 되었고 그 당시 BC가 0.52 미만이고 HP도 0.45, 0.5 미만입니다. 그렇게 돼서 일단 탈락을 해서 현재로는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의 BC 값이나 AHP 값이 크게 떨어지질 않아요. 다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업의 양을 좀 조절한다든가 이 사업 추진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정치력의 부재든 아니면 강원도와 국토부의 소통이 안 돼 있든 양당 간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11년에 AHP가 0.5 정도, 0.5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근데 16년에 저희가 배제가 될 때는 0.45로 해서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좀 여러 가지 좀 공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2,394억 원의 사업비였는데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 2,753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불과 359억 원이 사업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사업 예산 증가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사유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좀 억울하고 분노해하고 있거든요. 또한 앞으로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 내에 BC값이나 AHP값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도 국도를 선택해서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꼭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도변의 상가가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침체됩니다. 미시령 힐링가도라고 명명하는 국도 44호선이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이 국도 5호선도 개량 사업을 통해서 교통량이 증대되고 또 해당 지역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 제가 몸담고 있는 홍천 지역 현안이기도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강원도의 의지와 정치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업 확정 이후의 계획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 모시고 강원도 UAM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김경식 의원님께서 이 도심 항공에 대해서 특히 UAM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또 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도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드론 택시 개발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레저용이나 항공 촬영용 등으로 많이 쓰여졌지만 이제는 수송이나 재난, 군사 분야 등 다양한 확장성이 있는 큰 첨단 분야의 사업입니다. 향후 2040년까지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의 모건 스탠리사에서는 1,700조 원대의 규모로 사업을 전망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어서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앞다퉈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현재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한 UAM 산업 생태계를 강원권에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UAM처럼 큰 규모의 개발 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강원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 투자의 안전성과 현재 진행 중인 시제기 개발 이후의 확장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드론택시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드론 이 산업에 대해서는 주요 이제 연구 보고서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그 성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그 지난 3월에 그 KUAM 로드맵 발표를 보면 거기서도 드론 택시 분야 활용 방안이 산업용뿐만 아니고 또 사람을 실어날 수 있는 개인용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실용적 가치도 있고 그런 문제도 그 보고서에 그렇게 발표돼 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 UAM과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도내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쟁이 있는 기업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신산업 미래가 유망한 신산업에 대해서 좀 선투자를 좀 할 그럴 계획으로 좀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성과가 나면 지역 발전에도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런 분야로 해서 저희가 UAM뿐만 아니고 좀 더 발전돼서 AAM 그다음에 또 상용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수 목적용으로 개발하는 게 미래 강원도 먹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개발 업체는 TIE, 디시즈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공모를 통해서 사업 제안서를 받고 또 기술이나 자본력 등 업무 수행 능력의 정도를 평가해서 사업 파트너로 적정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우수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이제 드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 같이 할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는데요. 저희가 고려를 한 게 첫째가 이제 그 드론을 제작한 그 경험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드론과 관련해서 그 제어 기술이라든가 자율 비행 기술이 있느냐. 또 세 번째가
그 기업이 관련 전문 기업들, 전문 인력들이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최대한 고려했고요. 또 그런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드론 협회에서 그 TI를 이제 추천받아서 그런 검증이 돼서 이제 거기하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 부분을 하고 이제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저 정책 지정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연구개발 혁신법의 그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지금 기술 단계가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그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돼 있을 경우에는 그 공모 방식이 아니라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 사업에 적합한 대상 업체인지 적정성 여부 등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271억 규모의 시제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저는 수소에너지 기반의 4인승 드론 택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2인승 드론이라고 해서 다소 좀 혼돈이 오긴 합니다. 시제기 개발 이후에 장비 그리고 운영 체계의 기술 검증을 거친 후에 상용기 개발은 4인승으로 스케일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인승 시제기 개발 이후에 4인승 상용기 개발 사업도 강원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상할 때 이제 4인승으로 해서 수소 연료로 이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수소 자체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액화 수소가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지금은 2인용으로 우선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서 2인용으로 시제기를 개발하고 또 저희가 이제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액화 수소 연료 전지도 같이 개발을 해서 그렇게 되면 그 4인용으로 이제 상용기를 이제 개발을 추진될 거고요. 그 상용기가 개발이 되면 또 상용기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 목적용으로도 또 개발이 더 병행될 그럴 예정입니다. 병행돼서 연구를 하실 텐데 추가로 예산 투입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시제기를 개발하면 그 상용기 단계에서는 투자 유치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기 시제기에서 상용기까지 가려면 적게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는 이제 시제기를 잘 개발하고 상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제기는 2인승 리튬 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4인용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4인용 아닙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기술력과 여러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2인승으로 개발하고 4인승 상용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 2인승하고 4인승하고 이제 좀 기체 이제 무게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 4인승도 충분히 저희가 그 2인 현재 시스템으로 4인승이 되면 리튬 이온 배터리를 4인승을 하면 채공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액화 수소로 하면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문제는 그러한 기술력을 시제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액화 수소용으로 해가지고 그 들어온 그 저기 배터리를 액화 수소용 그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거를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사실 비행기가 활주를 이용해서 이륙하는 것보다 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술이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무게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또 이 개발 이후에 그러면 소유권이라든가 특허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용기가 양산될 경우 수익금의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실한 계약을 맺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선 기본 설계가 나오고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뭐 한화라든가 현대 이런 데도 드론 이제 개발하겠다는 데도 보면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최소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 기술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들도 컨소시엄 단계에서 컨소시엄 업체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첫째는 이제 그게 각종 특허라든가 권리 이런 방안을 이제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용기를 개발할 때 뭐 양산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투자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이제 발생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투자 후 한 10년이 지나야지 이익이 발생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뭐 지역에 재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산업 분야에 다시 투자하는 방안도 협약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협약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희가 멀린과 레고랜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이 그 계약의 관계 때문 아닙니까? 이번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협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신경을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TI나 강원도의 재정 여력상 이런 재정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오전에 김경식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비라든가 뭐 중국 이항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보다 이제 조금 빠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보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하고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가 이제 LIG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저희 TI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공인한 예비 유니콘 기업이고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보고요. 또 저희들이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을 해야지 대기업에 외국에 있는 대기업의 기술적 정부석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시제기가 잘 개발이 되면 상용기 개발 문제는 투자를 받아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꼭지점을 찍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200억이 넘는 우리 순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권용 글로벌 통상국장님 모시고 레고랜드 임시 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또 컨벤션 센터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 안건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걱정거리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90일 전에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과 또 테마파크 진입 광장 예. 그리고 유적공원의 조성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1,869대의 주차장 조성을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2,200여 대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한정된 중도 내에서 조성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고 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컨벤션 센터의 사업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센터의 규모를 축소하고 건립 사업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정하고 통과되는 좀 씁쓸한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개장일 90일 전까지 주차장, 진입광장, 유적공원 이 사업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1,869대는 8월 말에 완공할 계획이고, 우리 컨벤션 센터 부지에 임시로 다 조성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9월서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400대 정도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 부지라든가 거기를 활용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장 90일 전에는 저희가 4,000대 규모를 다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적공원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유적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 유적공원하고 유적박물관에서 한 26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유적공원의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유적공원은 지금 이제 중도개발공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화재 보존이라는 것은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한 또 역할을 담당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사업의 주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그 경제적 부담을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컨벤션 센터를 추진하는 이유가 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일관된 계획하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 1월달에 컨벤션 센터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업부의 전시산업 그 발전 그 협의회 심의를 2019년도 8월달에 통과를 했고, 그 후에 지방행정연구원 투자관리센터에 그 타당성 영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2번씩 거쳤고, 또 저희 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을 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어떤 주차장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상당히 낮은 수치의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하고 예. 사업비를 좀 줄여서 예. 이 BC 값 또 PI 값을 좀 올렸다고 이제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 계십니다. 결국 이제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컨벤션 센터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더 어려졌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없다면 예. 이 컨벤션 센터의 사업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컨벤션 센터는 그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10년 정도는 운영 적자가 다른 그 컨벤션 센터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는 적자가 발생이 됐고, 손익분기점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5세대 통신망으로 다 해가지고 e스포츠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도 만들 계획이고, 또 다른 그 컨벤션 센터에 없는 마스크 프리 시설, 그리고 그 우리 강원 라이브처럼 상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또 상설 홍보관 그래서 이 부분에는 뭐 지역 특산품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이런 그 기능들을 여기다 접목을 해서 최대한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계획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적게는 3, 40억에서 60억, 70억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연 미래의 산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주차장은 사업자가 집도 짓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집도 지어주는데 돈도 보태주고 주차장까지 해주는 모양이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저는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혹시 이 4,000대의 규모의 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 연간 방문객 수요를 한 2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일정 인원이 그 승용차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주차장 이 부분 그거는 이제 그 외투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 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땅 자체를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시설 자체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멀린사에 직접 투자를 하는 형태로다가 이게 바뀌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과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조성해 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연간 최대 200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승용차 한 대당 동반자 수를 3명, 4명으로 가정을 하면 그래도 4,000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나눠봤는데요. 예. 그래도 4,000대는 남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이제 이 부분은 그 최대 많이 왔을 때를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평일날에는 뭐 여유가 많이 있겠지만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또 방문 차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주차 수요를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 차량들이 될 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 그 주차 수요를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도 내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단의 좀 대안이 필요한데 지금 컨벤션 센터 부지도 주차장을 만들고 또 기존의 강원도 개발공사도 좀 주차장 운영하고 그래도 또 한 5, 600대가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시설물을 구축을 해서 2층으로 운영을 하면 예. 충분히 토지를 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주차장을 레고랜드의 특성에 맞춰서 블록의 형태로 만든다든가 어떤 그 성의 형태를 갖춘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든다거나 하면 충분히 부지를 더 매입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한 그 부서에서도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시설물을 구축을 하는 방안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영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해서 쓰는 문제, 예.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 타워 주차장 형태로다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고랜드 이 중도의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는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정률이 높아지고 가시적인 그 결과가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어떤 지체가 되다 보니까 타워 주차장에 대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타워 주차장 형태로 다 투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개장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4,000대를 안에다 맞춰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장을 한 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혹시 이제 밖에다가 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면은 밖에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찾아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또 중도 개발에서도 나름 명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차장의 사업의 주체를 중도 개발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중도 개발에서는 뭐 자금 사정이 그러나 이제 그 자금의 여력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 강원도에서 연대 책임을 이제 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중도 개발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보유 잔고가 한 50억 정도 남아 있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컨벤션 센터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499억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이 되면은 연말 11월까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잔고가 50억이고 또 499억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중도 개발에서는 또 토지의 잔금을 예.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순수하게 중도 개발로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전체 매각 금액이 723억인데 그 중에 이제 271억을 납부를 했고 앞으로 미납액이 451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6월까지 납부를 해야 될 게 301억이고 나머지는 이제 2027년까지 납부를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 매각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상가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지가 매각이 되면은 11월까지 수입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사를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중도 개발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중도 개발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도 개발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도 개발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목적 법인 회사가 좀 필요도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고 뭐 이런 것 이외에 사실 업무량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 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중도 개발 공사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중도 개발의 향후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그 레그런 테마파크가 모습을 보이는데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제 6월 말까지는 이제 테마파크가 호텔을 제외하고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현재 그 내년 3월달에 유료 입장객을 받는 일정으로다가 저희가 명명은 뭐 이제 소프트 오픈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제 3월달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3월 10일경에 3월 10일에 소프트 오픈을 하고 3월 20일 날 그랜드 오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쪽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3월 12일 날 이 한 10,0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초청 그 개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3월 26일 날 2주 뒤가 되겠습니다. 그때 유료 입장객을 받는 그래서 제가 뭐 용어는 뭐 소프트나 뭐 그랜드 구분을 해서 쓰진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는 유료 입장객은 3월 26일부터 받는다 이렇게 제가 보고 공교롭게도 이 상황은 그 대통령 선거 기일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저희가 이제 60일 그 전에는 아무 그 협찬이나 뭐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다. 꼭 이 반영이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일단 뭐 홍보라든가 또 행사의 어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다 알리는 그게 주 목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테마파크에 추가로 더 투자될 비용은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은 유적공원하고 유물박물관 조성을 하는데 한 2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현재는 그 사업 시행 의무자인 DJC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좀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유적공원이나 유물 박물관 예. 이 두 가지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리고 뭐 저기 컨벤션 센터나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축에 한 98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진입광장은 또 어차피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입광장도 중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레고랜드 사업이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도민들께는 피로감과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개장 이후에는 제2의 알펜이시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지역 현안과 우리 강원도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의회나 또 강원도 교육청의 공통된 지향점은 도민의 행복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지향점 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